보유세, 인상검토, 청와대 부동산 강공. 보유세, 종부세 말하는 거죠. 재산세 이런 거 말합니다. 그게 이제 보유세고, 보유세 말고 거래세라는 것도 있죠. 거래세라는 건 내가 집을 사건 팔건 발생하는 세금. 이제 집을 살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집을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 하면은 대개 보유세, 거래세, 거래세는 취득세,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유세 얘기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카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재명 특유의 그 국민들 간보기 작전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한마디 툭 던지고 질문형의 문장 툭 던지고 나도 보유세가 궁금하긴 했어. 서울이 많은지 뉴욕이 많은지 도쿄가 많은지 런던이 많은지 나도 궁금하긴 했어. 이렇게 궁금하긴 했어. 한마디 떡 던져놓고 거기다가 다른 보도, 자기 입맛에 달달하게 맞는 보도 하나를 딱 링크를 걸어놓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간보기, 여론 간보기의 이 미디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탁 올린다든지 나는 밤 안 자고 고민하고 있어. 국민하고 동행하면서 이제 이런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뻔히 보이는 수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 참모들한테는 강요들한테는 그랬다고 그래요. 0.1% 물셀 틈 없게 하라. 부동산 투기범들을 막아내는데 0.1%의 물셀 틈 없게 하라. 각 관련 부처들이 알아서 대책 다 세워라. 철저하게 세워라 이런 거죠.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일단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느니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라느니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라느니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저 유명 유튜버 중에 예전에 개그맨이었던 황모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나가서 그랬더군요. 자기 이제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이 황모 씨를 혹시 염두에 두고, 그 사람 유명하니까 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야. 버티자라는 말도 있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말이 이겁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갑자기 욕망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어요. 욕망. 저 대학 다닐 때 한참 읽었던 욕망과 충족에 관한 변증법적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네. 욕망에 대한 저항이 불가피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실용주의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욕망? 욕망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욕망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수면욕, 식욕, 이세를 이어가기 위한 성욕.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것, 좋은 장소에서 살고 싶다는 것, 문화시설과 온갖 사회적 인프라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교통 편리하고 그다음에 멋진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고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고 누구나 선망하고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게 그게 욕망이고 그게 나쁜 건가? 이틀 동안 못 자가지고 아우 졸려, 아우 좀 잤으면 좋겠어, 이게 나쁜 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욕망이라는 말에다가 정의라는 말을 딱 갖다 놨어요. 욕망과 정의가 이게 서로 충돌하는 개념인가? 서로 적대시하는 개념이에요. 정의와의 반대말은 불의예요, 불의. 욕망에 반대되는 말은 이성? 아니야. 욕망에 반대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욕망의 물꼬를 적당히 잘 터주고 욕망이 무한대로 발산되면 나의 욕망과 상대방의 욕망이 충돌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적절하게 서로 합의에 따라서 나의 욕망, 너의 욕망을 서로 이 정도에서 만나게 하자. 내가 가진 100이라는 욕망이 있으면 나는 그걸 70 정도로 뒤로 물러설 테니 너도 70 정도로 물러서면 우리가 서로 평화공존과 번영이 가능하다. 이런 사회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끼리 가지고 있는 약속에 따라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있는 거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욕망을 존중하겠다. 그것이 그 욕망이 나는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싶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노벨상을 받고 싶어. 이러한 욕망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떠그르르하게 좋은 차 타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내 배우자하고 함께 고향 마을에 가서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가령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나는 내가 서울 강남에 막 80평짜리 아파트 있다는 거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그걸 위해서 나는 24시간 나는 잠 안 자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쁜 겁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말본세를 보면은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게 국가 이념인데 그 밑바탕에는 개개인의 욕망을 존중한 데 있다. 근데 갑자기 비록 SNS에 올린 글이긴 하지만 말이죠. 욕망과 정의가 충돌한다니. 욕망은 정의와 충돌하지 않아.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고 욕망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고결한 거야.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헐, 욕망은 기득권만 있니? 욕망은 기초수급, 어려운 분들도 욕망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0.0001%에 해당되는 저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도 욕망은 있는 거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의식주 거기에 수면욕 그 다음에 이세 훌륭한 이세를 갖고 싶고 키워내고 싶어 하는 욕망. 왜 이게 기득권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새벽 소셜미디어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 기사 링크를 또 하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지금 미디어 전략 수법이에요. 뉴욕은 1%, 도쿄는 1.7%, 상하이는 0.6%, 한국은 0.15%밖에 안 된다. 가령 뉴욕하고 도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욕은 이 자산 대비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뉴욕은 1%, 도쿄는 1.7%, 한국은
0.15%밖에 안 된다. 도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가로 열고 닫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말은 뭐냐? 보유세 올려도 되겠네. 도쿄는 1.7이라잖아. 우리는 0.1이고 그러면 도쿄가 우리의 10배 이상이네. 그럼 우리 보유세 올려도 되겠네. 이제 이런 히든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더 파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는 일단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부동산세가 내는 그 부담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0.93%쯤 되고 OECD 전체는 0.94%쯤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는 보유세가 낮은 대신에 뭐가 크냐? 거래세하고 양도세가 우리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은 보유세를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전에 보유세를 취득가 기준으로 설정했으면 이걸 잘 바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해마다 공시지가를 바꾸고 그 공시지가 바꾼 거에 따라서 세금을 높여간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다. 거래세도 큰 차이가 난다. 양도세도 차이가 있다. 가령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고 관계없이 3년 동안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제로입니다. 제로. 따라서 지금 아마 청와대가 보유세를 슬슬 이렇게 변죽으로 울려가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한 보유세 폭탄을 언젠가 투척하려고 하는 5월 9일 날 왜 양도세 뭐 부과 유예 기간 이 기간이 끝나면 그때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미친 널뛰기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보유세를 폭탄을 던지겠다라는 것을 밑자락을 미리 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